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참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뜨겁게 불타올랐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웠는데요. 양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락폭을 좁히면서 0.64%가량 내린 3,010선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깊었습니다. 1.1%가량 내린 1,011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에 고공행진을 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2,89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고요. 기관은 오늘도 매수하면서 2,390억 원, 그리고 개인은 장 막판에 물량을 출회하면서 매수의 폭을 좀 좁혔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담아냈던 하루였습니다. 매수의 폭을 점점 더 넓혀가면서 6천억 원 가까이 담아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00억 원, 그리고 3천억 원 가까이의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더욱더 높아졌네요. 요즘 우리 시장 확인해 보면요. 섹터별 움직임 너무나도 강하고요. 테마성 움직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섹터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볼 섹터가 어떤 건지 조금 더 관심 있고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께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알차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1577-8159번, 1577-8159번으로 무료 문자 상담 접수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담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 이 시간을 더욱더 특별하고 알차게 만들어드릴 전문가, 급등스타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치 어제도 뵌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제 또 다음 날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자주 뵙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너무 반가우실 것 같은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작을 보니까요. 매일 급등하는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계속해서 소외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긴 어두운 조정장이 끝나가고 있다. 이 터널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조금 쌓아놨던 노하우, 이러한 조정장에서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셨던 분들한테 좀 단비 같은 꿀팁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많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 이 방송만 1시간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은 방송,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알찬 1시간 최대한 마련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한번 스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1577-8159번 무료 문자 상담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3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시간 주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장 규모 1,400조, 역대급 흥행기대주 공략법. 네, 자율주행 sek터 요즘에 정말 핫하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더 분석을 해주실까요? 공략법 자세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자율주행을 눈여겨봐야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자율주행을 잘 봐야 되는지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제목부터 먼저 보시면 시장 규모가 1,400조 원입니다. 이 1,400조 원이라는 시장 규모가 과연 주시장에서 어떠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인지 굉장히 저는 파격적이고, 이 1,400조 원이라는 시장 규모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장주는 정말로 1000% 또는 2000%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자, 역대급 흥행 기대가 생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시장 규모 큰 사업을 봐야 되느냐? 일단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최근에 조금 확산되고 있는 악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우리 시장의 최대 악재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발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전해망간이라는 이제 필수 부품들을 중국에서 생산을 감소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전력난을 중국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국에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이게 규제를 하게 되고,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자,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전해망간이라든지 요소소까지 지속적으로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속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전해망간을 중국에서 생산 감소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자동차 관련 산업이 주의다, 이런 기사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주의라는 글자를 딱 보면 걱정부터 하세요. 아, 요소수가 부족했을 때, 마그네슘이 부족했었을 때, 중국에서 뭔가를 규제했었을 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전해망간을 생산 감소한다고 해서 우리 증시 또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한테는 좀 수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표를 가져왔는데,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때마다 여러분들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석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똑같은 기간 동안 본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20% 이상, 무려 20% 이상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의 강대국에서 화폐 정책을 통해서 통화를 뿌려주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복 소비 때문에 완성차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자동차 가격을 올려버릴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많네, 공급은 그걸 못 따라가.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국이 생산을 감소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의 이 가격, 이 완성품, 이 완성차가 출시됐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완성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지금 한 대 나올 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국내 수용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신차가 출시됐을 때 평균적으로 5%에서 7% 정도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국내나 해외차 모두 다 2019년 기준으로 자동차가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고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소비자만 약간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동차가 6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싸게, 좀 더 빠르게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중고차와 관련된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기사 타이틀라인을 보시면 한국의 중고차 시장이 2030년도에 48조 원의 규모로 성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중고차 시장의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처럼 뭐 허위 매물이라든지 뭐 딜러가 뭐 뒤통수를 친다라든지 이런 인식보다는 워낙 신차가 6개월 이상 걸리게 되고 너무나도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기간, 가격이 비싸 보다 보니까 너도나도 지금 중고차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K카의 목표 주가를 8만 원 이상대, 그리고 국내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K카의 목표 주가를 5만 원대까지 측정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 바로 이제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첫 번째 이슈에서 제가 K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 정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시세가 빠른 시일 안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라라고 바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K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지금 오늘 정고점이 넘어가게 됐고 다시 한번 신고가 43,200원을 가져가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제 방송만 잘 보셨더라도 이 K카를 매수하셔서 10% 이상대 수익이 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시장 규모가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중고차가 많이 팔린다라고 해서 뭐 딜러가 수수료를 많이 받고 이게 아니라 이 산업 자체가 커진다. 그러면 이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시장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다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 규모가 커졌을 때 왜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악재가 뭡니까? 바로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 이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거는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국내 시장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악재는 무엇이냐? 에너지, 비료, 금속, 음식, 농산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 마찬가지로 이 투탑, 이 주식시장에서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 보시면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덜 받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산업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 NFT는 이 코로나의 피해를 덜 받고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혜를 받죠. 메타버스 마찬가지로 코로나 그리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전혀 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뭐 지속적으로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단타를 친다라든지 뭐 비료 관련된 종목들 단타 친다라든지 뭐 금속 뭐 음식 단타 칠 때가 아니죠. 코로나 관련된 종목 단타 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이쪽 섹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직장인 투자자가 장중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쪽 섹터 단타 친다 바로 물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래지향적인 시장 규모 커지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물리는 일이 최소화되게 되고 이 큰 시세를 누구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NFT나 뭐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각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가상화폐 시장 규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도 커지는 산업들을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 거래액이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5배가 육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5배.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소수의 인원들이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서 투자 손실금이 큰 그런 가상화폐 시장이 아니라요.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 GDP 수준의 5배 정도 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뭐 업비트 관련된 종목들, 뭐 우리기술투자, 뭐 빗썸 관련돼서 비덴트, T사이언티픽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왜 급등할 수 있었느냐? 자, 업비트의 직전 영업이익, 작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86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순영업이익이 95%가 넘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를 피해가고 인플레이션을 피해가게 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산업이 바로 가상화폐 시장인데 여기서 비덴트, T사이언티픽 상한가, 점상, 20% 급등, VI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빗썸. 자, 빗썸이 직전 연도 영업이익이 1,49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1, 2, 3분기 영업이익이 7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7배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이 7배가 늘어났는데 자, 지금 어떤 시장이죠? 코로나가 넘칠되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심화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산업은 있다. 근데 이 가상화폐 쪽은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시장 규모가 커지는 산업에 대해서 이제 슬슬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정말로 시장 규모가 크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은 일단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300조 원 이상이어야 된다. 시장 규모가 막 1조, 2조 이 정도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연구해본 결과에는 시장 규모가 300조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미래 먹거리 산업, 그죠?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찍으셔야지만 정말로 1000%, 많게는 2000%, 적게 먹는다라고 한다면 700% 이런 정말로 꿈에 그리던 주가, 그죠? 꿈에 그리던 계좌 수익이 나와줄 수 있다. 어떤 공통점이다? 자, 시장 규모가 300조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미래 먹거리 산업이어야 됩니다. 후퇴되는 산업 안 되겠죠. 농업 관련주 대장주 찍어봤자 20% 먹으면 잘 먹은 겁니다. 근데 대장주, 미래의 먹거리 시장 규모 300조 대장주 찍는다? 그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수익률은 나와줄 수 있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몇 가지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먹거리 대장주에 주목하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정말로 크게 급등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자, PER이 1만입니다. PER 1만짜리 종목이 정말 월봉상 흐름 보면은 700% 상승했어요. 자, 월봉상 흐름 보면은 신규 상장주였던 자이언트 스텝이 다이렉트로 월봉상 흐름 보시면 거의 1년 만에 무려 700%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왜? 2025년도에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300조 원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 가지고 여러분들 300조 원 이상의 돈을 벌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메타버스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죠. 코로나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죠. 즉, 지금 이 시장 상황 악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리고 있죠. 자, 공통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 300조 원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 메타버스 수혜주였기 때문에 21,417원 신규 상장 종목이 17만 원대까지 무려 700% 주가 상승했다.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 말고도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죠. 시장 규모가 무려 300조 원 이상의 미래 먹거리죠. 메타버스란 무조건 미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가 후퇴되는 산업 아니죠. 농사 지러 가는 것이 메타버스라 불리지 않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뒤집어 쓰고 정말로 내가 눈을 감으면 앞에 포켓몬이 돌아다니는, 그죠? 이런 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시장 규모가 무려 300조 원이다. 그죠? 맥스트, 월봉상 흐름 보면은 단기간에 저점 잡고 무려 230%가 다이렉트로 움직였습니다. 왜? 2025년 300조 원 메타버스 시장 규모의 2대 주주였기 때문에, 2대 대장주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공통점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는 알겠다. 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거 너도 나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럼 어떠한 또 다른 사례가 있겠느냐.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폐배터리 산업도 여러분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자,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2050년도에 무려 600조 원입니다. 제가 아까 3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폐배터리는 6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가 리모컨 건전지가 아니죠. 미래 먹거리 대장주입니다. 지금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차가 17만 대인데요. 자, 무려 3년 뒤, 4년 뒤, 2025년에는 국내에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300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중고차 시장 커진다 그랬죠? 전기차, 중고차 시장도 커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터리를 끄집어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다 뽑아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테크라는 폐배터리 대장주 무려 월봉상 흐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2,450원 하던 주가가 무려 900% 상승하게 되면서 대장주였기 때문에 24,800원까지 다이렉트로 움직였다. 자, 공통점입니다. 시장 규모가 300조 원 이상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600조 원의 시장 규모의 미래 먹거리의 대장주였습니다. 900% 상승, 영화테크.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자, 다른 산업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OTT. 자,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슈팅스타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자, 무려 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OTT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자, OTT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심지어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OTT에 투자한다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 OTT 가입자가 11억 명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수가 11억 명보다 훨씬 많죠. 근데 OTT 산업 발전할 수 있고 이 OTT 관련돼서 대장주 알로이스 어떻게 됐느냐? 500원밖에 안 하던 주가가 이 2022년 3월 달에 500원밖에 안 하던 주가가 4,450원까지 무려 월봉상 흐름 보게 되면은 700% 갔다. 이 700%다 먹진 못하더라도 제가 슈팅스탁에 나와서 알로이스 추천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더라도 50% 이상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로이스 드실 수가 있었다. 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추천드렸고 월봉상 흐름 보시게 되면 700%가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 먹거리 대장주에 늘 주목해야 된다. 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끝판왕이죠. 우주. 자, 우주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주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주가 2030년도에 시장 규모가 1,000조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인텔리안 테크 570% 갔다. 근데 우주는 너무 먼 얘기예요. 제가 당장 2022년 준비해야 되는데 우주 산업 관련된 종목 보자?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만큼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드렸고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정말로 큽니다. 이 자율주행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2035년도에 1,424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우주, 메타버스, 그죠? OTT 시장 규모 300조 원만 넘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무려 1,424조 원이 2035년도에 시장 규모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센서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라든지 필수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결국에 대장주를 찍자 이거예요. 자율주행이 2035년에 시장 규모가 1,424조 원인데 그중에 대장주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1000%의 대시세가 한 방 나와줄 것이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1000%짜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OTT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자율주행만큼은 아직 보석주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발굴한 종목은요. 일봉상의 바닥권에 있고요. 쌍바닥 찍어놓고 수급 맥점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2022년도를 준비하는 시즌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동안 주식 투자에 만약에 뭐 실패를 하셨다. 재미 못 보셨다 하시면은 이 자율주행이 쌍바닥 수급 맥점 종목 하나만 찍으셔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2022년도에 대시세 종목 한번 만나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벌써 이 강의를 20분 진행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2시간은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나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무료 방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9시 20분에 정말로 1000%의 대시세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율주행 대장주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큰 그림을 봐야 돈 번다 말씀드렸죠. 시장 규모가 큰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시장 규모 1,400조 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숨은 대장주를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 2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꼭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대시세 종목 한번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커야지 그만큼 종목의 상승률도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세요.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1577에 8159번으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해결책이 더욱더 급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상승률 탑 10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탑 5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순위 경쟁이 정말로 치열합니다. 어제 5위였던 지금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4위로 치고 올라갔고요. 뉴가 5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상승률이 무려 61%에 달하는 상승률을 안겨줬고요. 2만 원 선 넘어가면서 이만큼의 상승률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10월 20일 공약주 알로이스 어제만 하더라도 5위였는데 하루 만에 뉴를 역전했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8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3위로 넘어가 볼까요? 세 자릿대 상승률로 도달을 했습니다. 캠트로스이고요. 와, 지난달 공약주인 NHN 벅스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한 걸음 쉬어간 듯 했지만 오늘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드디어 113% 세 자릿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부동의 1위 신원종합개발 131%이지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 점검 시간만 잘 들어도 이 종목이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가 있죠.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중간 점검 시간 또 알차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황금별 종목입니다. 2,800원 터치하면서 4.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240원 도달 가능성 여전할까요? 가능성은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국내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악재 속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존재합니다.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좀 밀고 있는 재택치료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한번 삼아봐도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소프트셋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원격 관련된 종목들이 근데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셋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시장 좀 밀리면서 그죠? 좀 윗꼬리 좀 달아주는 흐름 나와줬었고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갭이 한 4% 정도 그리고 장중에 한 7% 정도까지 강한 흐름은 나와줬지만 좀 밀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섹터에 관심을 점점 더 덜 가질 때 이 종목이 확 올라가 버릴 것 같아요. 이 섹터들이 확 올라가 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셋 손절하신 분들이라든지 라이프 시멘틱스 손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차트가 전혀 깨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트라는 거는 항상 이동평균선과 이 캔들의 이제 거리라든지 밀접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장중에 이 종목을 뭐 고점에서 매수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시초가에 매수했다라든지 재미없었을 겁니다. 씩 올라갔다 빠지니까.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차트 다 살아있고 이동평균선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더 가져가 보시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오면은 당연히 뭐 정부 정책으로 소프트셋은 다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인포뱅크인데요. 인포뱅크는 12월 1일 공약주, 이번 달 공약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26%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거래 만에 이러한 상승률을 달성을 하고 조금 쉬어간 듯 했다가 오늘 또 다시금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간 게 벤츠에서 네. 이제 자율주행 레벨 3를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벤츠도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3사라 해가지고 벤츠, 뭐 BMW, 아우디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러니까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자율주행에다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현대, 뭐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벤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완성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쉽사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면 값이 인상됐다라는 기사는 들어봤지만 라면 값이 내려갔다라는 기사는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완성품 같은 경우에 한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 자동차도 한번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다 좀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요인은 옵션이겠죠. 자율주행 계속해서 시스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뭐 플랫폼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강의에서 눈여겨보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규모가 1,000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지금 현재 바닥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자율주행 붐이 불면서 한번 급등세가 이 테마 전체가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급등 나왔다가 급락하고 최근에는
단단하게 올라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 섹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테마성으로 올라왔지만 이제는 실체가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선 자율주행이 정말 필수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인포뱅크도 물론 뭐 20%라는 수익률이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왕 여러분들이 더 보실 거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목표로 해서 이동평균선 손절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셔라.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뱅크 저점에서 다시금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이동평균선을 좀 눈여겨보면서 실시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중간점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실적을 좀 눈여겨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나온 이슈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저는 맞아요. 10월 달부터 알로이스 보면서 이 OTT를 단순 우리가 디바이스에서만 보진 않는다. 네. 이 OTT 플랫폼들은 이제 TV,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셋톱박스라는 필수적인 인프라가 깔려져 있어야만 우리가 집에서 시청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월봉상 흐름 보시면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저걸 다 먹냐? 이 700%, 500% 어떻게 내가 저걸 기다려서 다 먹을 수 있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종목의 차트를 보고 구간 잡아가지고 이 종목이 월봉상 800% 올라왔다 하더라도 구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10월 20일 날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추천드렸는데 추천했을 때 기준으로 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그죠? 지금 디즈니 플러스 상륙 이슈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종목들을 선침해할 수 있느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차트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똑같습니다. 자율주행이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다가 자율주행 딱지 붙여놓고 너 자율주행이 하면 자율주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깔려줘야 돼요. 뭐 5G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 증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전소, 이 전기차 충전소라는 인프라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나와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 많이 추천드렸고 급등 나왔었죠. 그러니까 알로이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OTT가 국내에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과연 어떠한 장비가 필요할까? 어떠한 산업이 수혜를 받을까? 이 필수 인프라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러한 수익은 또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알로이스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입절 관점에서 보시고요. 신규 진입은 지지라인 때 정고점 체크하신 다음에 신규 진입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에 대한 타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큰 필수 인프라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여력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NHN 벅스에어 11월 3일 날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 21,800원 터치하면서 113%의 상승률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제2의 캠트로스를 참겠다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캠트레스를 넘어선 NH 벅스가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게 뭐 탑3에 100%가 3개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랑을 하기보다는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NHN 벅스를 100%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구간 들어가가지고 중간중간 듬성듬성 이제 단타를 치든지 아니면 엉덩이 무겁게 기다려서 이걸 다 먹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공통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일정. 그죠? 싸이월드가 국내 17일에 재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는 종목들은 제2의 NHN 벅스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싸이월드가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뭐 코로나라든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조금 방해를 덜 받는 산업입니다. 메타버스 NFT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 규모가 큰 산업이에요. 하지만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죠? 그렇기 때문에 NHN 벅스 같은 경우는 점점 이 카운트다운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17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분할 매도 관점에서 NHN 벅스를 보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NHN 벅스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200%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 일주일 남은 일정 때문에 들어가서 마음고생 할 바에 여러분들 다음 일정을 눈여겨보세요. 자, 다음 일정 뭐가 있습니까? 바로
22년이 남아 있습니다. 자, 2021년은 이미 거의 끝이 났습니다. 2022년이라는 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일정 속에서 어떠한 테마주들 섹터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냐. 바로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무려 시장 규모가 1,400조 원이 넘어가고요. 과거에 자율주행 테마주들 올라왔을 때는 단발적인 슈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대시세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2차 파동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NHN벅스 대장주라서 200% 갔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대장주는 200% 넘어서서 정말로 큰 수익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대장주 하나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글로벌 대기업과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 종목 지금 제가 얘기하기에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무료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 제가 이 준비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저와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하게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나는 QR코드 아직 낯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요. 스크롤을 쭉 내려주세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예정 노란색 바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금요일에는요. 일주일에 딱 하루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죠. 1577-8159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말 좀 편히 쉬시라고 종목 상담 또 오늘도 열심히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종목 AS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제가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대선이 또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대선 주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을 생각 안 하고 종목을 고를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이제 관련된 이슈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최근에 조금 핫한 메타버스 관련주죠. MBT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MBT라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업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 산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캐시 슬라이드처럼 이제 기업이 광고를 또 받고 그 광고로 받은 수익률을 이제 뭐 고객들한테 소비자한테 조금 돌려주는 방식의 이제 이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가 꽤 됩니다. 이용자가 뭐 월간 뭐 7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좀 괜찮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회사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라고 해서 NCT 타 마케팅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세컨서울이라는 이제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을 조금 이제 흥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NFT 안에서 이제 가상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 이제 세컨서울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정말로 부동산과 NFT가 돈이 되는지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몰리게 되면서 세컨서울은 또 흥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메타버스 시장 규모 3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N자 파동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충분히 오늘 장중에도 한번 이 종목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N자 파동 한번 빠르게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4만 원 정도 크게 밴드 잡아가지고 보시고요. 뭐 손절가는 23,000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목표가는 제가 4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종목들 흐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쌍바닥 찍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까지 관련 흐름 나와주기 때문에 높게 잡아서 4만 원 정도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 오늘의 황금을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 깔끔하게 4만 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고 앞으로 추이 지켜보시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답답한 네 계좌의 해결책을 찾는 별다방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1577-8159번, 1577-8159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은요. 디바이스 ENG입니다. 디바이스 ENG를 35,000원에 13%가량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반등할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35,000원이면 지금 한 몇 개월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2, 3개월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까요? OLED 관련주들? 제가 봤을 때 OLED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라든지 뭐 이제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또 들어보면은 뭐 찌라시죠. 삼성전자나 뭐 LG 전자가 뭐 협력해가지고 뭐 OLED 또 협력한다 이런 이슈도 나와주고 있고 한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향후에 실적이 나올 기업들도 좀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NFT, 메타버스 이런 이제 단기전 테마를 좀 느낄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단기 급등주들, 즉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또 차트도 딱 보고 이 종목도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실적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가장 또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또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업인데 단순히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의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나와줬었던 구간이 25,000원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25,000원 라인대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횡보하게 되면서 저항 구간대 만들어줬다가 크게 한번 급등한 여기서부터 다이렉트 이제 100%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죠. 종목이 한두 달 만에 100%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조정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 기간을 지금 받으면서 우리 이제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단가에서 좀 상승이 나와 줄라다가 7월 달에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우리 시장이 빠졌잖아요. 우리 시장 하락 영향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이 좀 약간 불안해 하시는데 지금 시장 차트랑 같이 눈여겨보면 시장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월 달부터 조금 빠지다가 다시 반등 나오니까 시장 반등 나오니까 디바이스 ENG도 같이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종도 괜찮고요. 계속 조금 보유를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 낮춰갖고 급등했을 때 크게 드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25,000원짜리대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지지 확인해주면 추가 매수 과감하게 하시고요. 급등했을 때 좀 더 큰 수익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관련 이슈 좀 잘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원 ENC고요. 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원 ENC를 매수를 했는데요. 10개월까지 가지고 있는데 요즘 조금은 오르긴 하는데 원금 회복될 때까지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와, 정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십니다. 세원 ENC는 정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위성, 뭐 로켓 이러한 사업도 있고 특이한 게 또 NFT와 관련해서 게임 산업도 진출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게임 산업 그리고 NFT 엮이면은 주가 급등하잖아요. 주가 급등은 네. 나오는데 네. 이게 진짜 정말로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가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너도 나도 NFT 하겠다, 너도 나도 게임주 하겠다 하면 다 급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투기적인 현상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정말 이걸 악용해서 뭐 안 좋은 이제 헛소문도 많이 퍼뜨리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시는데 약간 세원 E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NFT라든지 게임 쪽에 엮여줘서 일단 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정 부분 여기서 크게 급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급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반등을 하게 되면은 조금만 거래대금 들어와도 빨리 매도를 하고 싶죠.
그죠? 자, 여기서 무상증자 이슈도 있으면서 주주들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주주 약간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집형 캔들을 통해서 약간 손바뀜 현상도 보이고 이후 안에서 빠졌던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리스크들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1,500원이라는 단가가 사실 급등해가지고 1,500원까지는 단숨에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500원에서 넋 놓고 있다가 또 꼴이 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갈 때 뭐 다이렉트로 상가 가고 뭐 점상 가고 이러면 좋죠. 근데 종목의 이 변동성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단가에서 멍하니 그냥 기다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타기를 기다리는 건데 근데 이 종목 차트 보니까 지금 뭐 시장 대비해서 뭐 나쁘지도 않고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진짜 구간 잡아가지고 추매해서 저는 오히려 이 평단가에서 반매도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1,5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 평단 낮춰갖고 1,500원에서 반매도를 한번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가져가시면 일단 1,500원에서 수익 한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더 가게 되면은 뭐 수익을 누리시면 되는 거고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맞춰가지고 투자자분이 대응을 한번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테마를 엮고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또 사실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종목 고민도 빠르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또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장 규모가 큰 산업들을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단기 급등주들 단타 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단타 칠 종목은 단타 치고 정말 내가 미래를 보고 2022년 대선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산업에다가 내가 한번 투자해보기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에다가 투자해야 된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 이 방송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하게 되면 방송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1시간 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이 무료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유익한 종목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니까 방송 꼭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야지 종목의 상승률 또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저희 황금별 공약주로도 조금 이게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나도 좀 좋은 종목 한번 궁금한데 어디서 얻어볼 수는 없나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오늘 급등사 전문가님께서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간편하게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급등사 전문가님의 독사진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 꽃길을 걸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말은 푹 쉬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